화학계획 안전제목 8장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른 가격 결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신제품 가격 전략은 어떻게 펼치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품을 취급하는 믹스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 심리적인 가격 결정, 이러한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곡선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설정된 가격과 이로 인해서 어떤 고객이 얼마만큼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켜주는지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곡선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내려가고,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고기 가격이 올라가면 고기의 수요가 줄어들고, 고기 가격이 낮아지면 고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 삼겹살 같은 경우에 삼겹살 파동에 의해서 삼겹살 가격이 급등하면 수요량이 내려가고, 제품 가격이 삼겹살 가격이 하락하면 또 삼겹살 수요가 증가되는 거. 그런데 그게 증가되는 속도가 일단 얼마만큼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만큼 변동되느냐를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는데, 가격 탄력성이 수요 변화에 대해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 변화의 관계가 증가함률이 1 이상이면 좀 탄력적이라고 그러고, 1보다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어떤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수식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설명하겠습니다.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격이 8,000원일 때 수요량은 뭐 40개라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지고 2,000원일 때는 수요량이 80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격과 수요량과 관계는 이러한 어떤 함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가격이 2,000원, 4,000원, 6,000원, 만원 있을 때 이렇게 가격을 단계별로 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 이렇게 8,000원으로 높을 때는 수요량이 20으로 작아지는데, 가격이 2,000원으로 이렇게 낮아지면 수요량이 80으로 수요량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각 점과 연결하면 이제 그거를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뭐 수요 곡선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 배웠지만, 수요와 공급 곡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가격 결정과 수요 곡선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바뀌느냐.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바뀌는데, 가격이 변동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만큼 변화가 심한지. 그래서 수요가 크게 변할 때는 가격 탄력성이 높다고 그러고, 변화가 적을 때는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아도 꼭 먹어야 되는 필수품은 탄력성이 낮다고 그러는 거죠. 사치품 같이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상품은 가격이 변하면 수요가 많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특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율 대비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 이런 것을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인데, 어떤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이렇게 변해더라도, 낮은 가격에서 가격이 이렇게 높더라도
수요가 수요가 이렇게 급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높은 가격일 때도 수요량이 60개였다고 그러면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서 수요량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 가격이 높았을 때는 이렇게 작지만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는 거. 이렇게 여기는 수요량이 이런 정도만 증가하는데 여기는 가격 변화 대비 가격 변화율은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요량이 배로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어떤 탄력성이 얼마만큼 크냐는 건데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주스를 판매하는 점포에서 주스 한 잔의 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됐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 판매량이 얼마만큼 바뀌느냐. 판매량이 수요가 50잔에서 40잔으로 10잔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5,000원에서 1,000원이면 0.2% 바뀌었는데 수요량도 50잔에서 10잔으로 0.2% 바뀌었다는 거예요. 0.2, 0.2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런 때는 기준이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런데 주스 가격이 5,000에서 6,000으로 상승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이 만약에 50잔에서 30잔으로 감소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0.2분의 0.4가 돼가지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엔 신제품일 경우에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보통 이제 기업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전략인데 쉽게 얘기해서 고가격 정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시장 경쟁 시장을 감안해서 시장을 침투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마켓 쉐어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저가격 정책으로 가느냐. 이런 건데 이제 스키밍 가격 전략과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밍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수요가 민감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격 결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럴 때 장점은 고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익은 확보되고 신제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초기 단계에서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어떤 맛있는 부분을 취할 수 있는 가격하는 의미로 스키밍 가격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기술 주도형 제품에서는 이렇게 스키밍 가격 전략이라는 부분을 쓴다는 거예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가격이 비싸더라도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 상품일 경우에 고가격 정책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이익금과 어떤 투자 비용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부분을 취할 수 있는 가격의 의미로 스키밍 가격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고가격 전략을 신제품을 고가격 전략하는 것을 스키밍 가격 전략이라고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저가격으로 하는 건 시장 침투. 후발주자가 이미 시장에 경쟁점에 있을 경우에 또 가격에 민감한다고 가격이 높아질 경우에 수요가 낮아진다고는 그런 탄력성이 높은 상품일 경우에는 저가격을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고객이 많거나 수요 탄력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저가격 정책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은 초기 단계에서 이익을 빨리 회수할 수는 없지만 시장 점유율 확보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규모 경제라든지 경험 효과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 가격 전략은 주로 경쟁사 제품에 모방을 하기 위해서 이미 경쟁사 제품이 있는데 모방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을 경우에 이러한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밍 가격 전략과 침투 가격 전략이 있는데 일단 제품 가격은 비교적 고가격, 비교적 저가격이다. 이거는 고가격 전략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익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거는 시장에 빠른 침투를 누리기 위한 거다. 적용 제품은 이제 기술이 기반된 휴대폰이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데고,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은 화장품, 비누, 어떤 이런 편의용품 등이 이러한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품 믹스의 가격 전략. 보통 생산자나 어떤 그 소매점 같은 데서 한 가지 제품을 취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서 가격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품 라인의 가격 결정은 기업이 하나의 제품만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제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가격 설정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가격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중가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제품대로 하지 않고 어떤 자사의 가격적인 정책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가격 설정을 제품 라인 가격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제품 라인 가격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제품이 서로 다른 원가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경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가격 결정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선택사양 가격 결정이 있다. 선택사양 가격 결정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 기본형, 그 다음에 오토냐, 지금은 뭐 오토 아닌 자동차는 없겠지만 오토냐, AV,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얼마만큼 추가되느냐, 그 다음에 타이어가 어떤 사양이냐, 이런 부분에서 사양을 추가함으로써 가격의 결정이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선택 사양 제품 가격 결정 방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종속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제품과 함께 종속 제품을 같이 생산하는 자가 어떻게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빔 프로젝트와 전구라든지 복사기 판매업자가 프린트 잉크 카트리지를 어떻게 팔아야 될지,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묶음 제품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건 이제 1+1 제품이라든지 2+1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의 동일 제품을 하나로 묶어서 개별 가격보다는 어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요즘 롯데 포카칩 4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새우깡 4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롯데의 뭐 어떤 그 과자 뭐 번들 판매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롯데제과나 오리온제과 묶음으로 4개씩 묶어서 뭐 3,900원이라는 이렇게 하나에 팔 때는 1,400원 이렇게 팔지만 4개에 3,900원만 하나 가격을 플러스해 주는 거 정도 되는 거죠. 부산물 가격 결정이다. 부산물은 주제품 가격 경쟁이 주제품 가격이 경쟁력을 갖도록 부산물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류, 원유, 농산물, 화학제품 등의 가공 생산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에 가격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일단 주제품 가격 경쟁이 되도록 부산물에 대해서 가격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심리적인 가격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가격 결정은 주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가격 결정이다. 심리적인 가격 결정의 대표적인 게 아드람바 프라이스라고 그래서 어떤 10,000원짜리 상품인데 실제로 9,900원이나 9,800원에 팔면 우리가 200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아주 저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싸다라는 거. 그리고 10만 원짜리 상품을 99,000원. 그럼 10,000원 차인데 99,000원이면 단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세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이렇게 6자리인데 뭐 99,000원이면 5자리야. 그러면서 10,000원밖에 싸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99,000원 1,000원밖에 싸지 않는데 어떤 많이 저렴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심리적인 가격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첫 번째는 준거 가격이라는 게 있다. 준거 가격. 그러니까 고객들마다 저마다의 준거 라면은 얼마 정도 할 거다. 과자 한 봉지는 얼마 정도 할 거다. 소비자들 나름대로 준거 기본이 되는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 그래서 고객이 제품을 갈 때 그 준거 가격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건 비싸다 싸다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두부 한 모가 얼마다. 계란 한 판이 얼마다. 이런 소비자들 나름대로 가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서 계란 가격을 6,000원에 팔면 어떤 소비자가 계란은 4,500원인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비해서 뭐 5,000원에 판다면 비싸다. 아니면 3,900원에 판다면 기존 가격보다 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마다 준거 가격이라는 어떤 레퍼런스 프라이스라는 게 있다는 준거 가격. 명성 가격이라는 게 있다. 가격에는 명성 가격이라는 거는 뭐냐면 가격, 품질, 연상 효과라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이제 고가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명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명품족이야. 그럼으로써 내가 그만큼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비싼 제품을 사면 나 자신의 가치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도록. 그래서 비싼 상품을 비싸면 품질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 품질, 연상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다. 비싼 뭐 비싼 명품을 사면 명품은 품질이 좋을 거다. 이렇게 연상을 한다. 가격을 고가로 설정하면서 동시에 100개 한정 또는 특별하게 생산하였다. 한정판. 이렇게 하면 희소성을 소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비통 한정판, 프라다 한정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가에 팔면은 그 가격은 어떤 품질 연상 효과의 명성 가격이 된다는 거죠. 제품에 번호를 붙여 그 번호 제품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걸 소구해요. 지위를 갖잖아요. 그래서 샤넬 넘버 5, 제품의 번호는 아니라 넘버 5 향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명성 가격은 주로 고급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단수 가격이 이제 대표적인 아까 아드남바 프라이스인데 보통 가격을 저렴하게 느끼도록 제품 가격의 끝자리를 9,800원이라든지 1,980원처럼 단수를 붙이는 방법이다. 실제로 10,000원과 9,800원 사이는 2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단계 가격이라는 부분. 네 번째는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백화점에서 넥타이를 팔 때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8만 원짜리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난 3만 원짜리 사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리고 또 선물할 때는 나는 이번에는 9만 원짜리를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의사결정도 쉽게 해주고 또 어떤 고객들을 바로 선택하기 쉽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제품은 이거 사야 될까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3만 원대, 5만 원대, 9만 원대 넥타이를 세 가지로만 딱 팔면은 나는 이번에는 내가 쓸 거니까 5만 원짜리 써야 되겠다. 아니면 선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만 원짜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선물이 양이 너무 많아서 여러 사람에게 선물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3만 원짜리로 좀 저렴하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관습 가격이라는 부분. 관습 가격은 제품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가격으로 그 가격을 벗어나면 고객이 크게 저항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술을 많이 안 사니까 막걸리 가격이다. 막걸리 가격이 보통 한 병에 1,500원이라는 소주가 1,250원이라는 이런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보다 조금 높으면 이 가격은 비싸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산 가격이 있다는 거죠.
균일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5,000원 균일 가격, 10,000원 균일 가격, 모든 상품을 그렇게 균일로 판매하는 경우. 차별 가격이라고 하는 건 야구장이나 영화관, 여행 등에서 일반석과 특별하게 구분하거나 주중과 주말로 구분해서 가격을 설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일 첫날 한정 판매라든지 세일 마지막 날 한정 판매, 이러한 부분이 차별적인 가격. 아니면 아침 시간에 손님 오픈할 때 없기 때문에 10시 오픈한다 그러면 10시부터 1시간 동안 저렴하게 판다는 거지. 아니면 저녁에 장시간에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이런 차별적인 가격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여튼 여러분들에게 가격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수요 곡선과 가격의 탄력성이라는 어떤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하는데,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내려가고, 제품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데,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리는 정도가 심한 거. 제품 가격이 또 내려가면 수요량이 심하게 변화되는 거. 이러한 부분을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화 대비 수요량의 변화가 적은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격 변화 대비 수요 변화를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주스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했을 때, 인상시켰을 때 판매량이 50잔에서 40잔으로 감소했다면 가격 변화 대비 5,000에서 1,000으로 0.2%의 변화 대비 그 어떤 수요량이 50잔에서 10잔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0.2%가 똑같이 1이다는 거죠. 그런데 5,000에서 6,000으로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50잔에서 30잔으로 감소했다면 이 변화량이 0.4로 돼가지고 2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 높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가격 탄력성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주로 방법이 있는데, 스키밍 가격 전략과 어떤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 있다. 그래서 스키밍 가격 전략은 제품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격 결정을 설정하는 전략이다. 이럴 때는 어떤 빠른 시일 내에 이익을 확보할 수 있고, 신제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대신 시장 침투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가격이 변동됨으로써 어떤 수요량이 민감한 고객이 많거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시장을 크게 보고 일단 저가격 정책을 수립한 연후에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주로 모방하기 쉬운 어떤 일상용품 제품에서 주로 채택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키밍 전략과 가격 침투 전략이고, 제품 믹스 가격 전략은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심리적인 가격 전략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준거 가격이라는 게 있다. 준거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 있다는 거죠. 나는 과자 한 봉지는 새우 얼마다, 그다음에 두부 한 모는 얼마다, 아니면 계란 한 판은 얼마다, 이런 소비자가 어떤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 있어서 그보다 높게 팔 때는 비싸다, 싸다, 이렇게 되는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 준거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명성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품질 연상 효과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제품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품질도 높을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하는 어떤 가격 정책이 되겠는데, 이거는 명품이라든지 주로 고급 브랜드에 대해서 한정판을 판매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부분이 프레스티지 프라이싱 전략이 되겠습니다. 단수 가격이 심리적인 가격에서 대표적인 가격 전략인데, 보통 고객이 가격을 저렴하게 느끼도록 끝자리를 9,800원이라든지 1,980원처럼 단수를 붙여서 판매하는 거. 실제로 10,000원하고 또 9,800원 사이는 200원밖에 가격 차이가 없는데 소비자의 느끼는 거는 저렴하다 이런 생각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단계 가격이라는 거는 제품을 쉽게 선택하도록 고객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떤 단계 가격을 설정해서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넥타이 같은 경우는 3만원대, 5만원대, 8만원대로 나누어서 판매하는 거.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습 가격이라고 하는 제품 기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는 가격으로 이 가격을 벗어나면 고객이 비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뭐 껌이라든지 캔음료, 라면, 뭐 막걸리, 소주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균일 가격은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하므로 전체적으로 싸다고 느끼잖아요. 1,000원 샵이라든지 2,000원 균일가라든지 이렇게. 차별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중과 주말, 오전, 오후, 아니면 장시간 피크타임, 뭐 세일 첫날이라든지 세일 마지막 날 어떻게 가격을 판단하는지 이러한 것이 차별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